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근데 저는 좀 유년 시절이 아팠어가지고 근데 뭔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결과지도 그렇고 그 따뜻한 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아빠를 닮은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안녕하세요. 우리 집 금쪽이의 김효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라미라미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까지도 같이 왔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인사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셨어요. 혹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던가 고민이 있으실까요? 좀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유튜브에 대해서 접할 일도 많아서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활동에 조금 더 오래 뭔가를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핸드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혹시 아빠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자기가 모든 상황의 주인공인 줄 안다는 거. 우리 아이가 주인공 같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 시간이 고민이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어머님이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요. 제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음. 학교를 찾아가서 학부모 이제 참여 수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숙제를 펼쳐 놓고 나서도 오.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해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네. 옆에서 계속 집중해서 해, 집중해서 해. 조금 잔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보니까 스스로 숙제를 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공책도 펴고 책도 펴나 봐요. 자주 펴진 않고 가끔 가끔이나 스스로 숙제를 하겠다고 편다고? 가끔 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떨 때 이렇게 스스로 숙제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오면 혼낸다고 할 때 어머나 세상에, 스스로 그거를 듣고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기억했다가 집에서 하는구나. 네, 까먹었다가 기억나요. 까먹었다가 그게 기억나요?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스스로 나 숙제해야 되겠다고 기억이 떠올려서 또 행동으로 옮기네? 네, 우와, 그런 거 보면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가끔이라도 스스로 숙제를 해야지 나는 선생님한테 혼나는 상황이 싫어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가끔 숙제를 이렇게 편다는 건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야. 몰랐구나. 좋아요. 그럼 지금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숙제를 한다고 폈는데 가끔 이렇게 다른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해. 혹시 너는 그런 거 알고 있었어? 너 모습이 네. 그런 거? 네. 이거에 대해서 너만의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아. 가만히 공부만 하면 심심해가지고 아이만의 이유가 있네요. 심심한 것도 이해가 되나요? 그럼요.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손가락이 심심해하는 것 같고, 그치? 뭔가 조용한 게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고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치? 낯선 건 아니고 낯선 건 아니고. 그냥 음. 평소에 많이 놀는 편이라서 그냥
왠지 심심하면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렇구나. 알겠다. 선생님이 또 발견한 게 있어. 숙제나 공부를 하려고 너는 노는 걸 좋아해서 몸을 움직이고 싶잖아. 네. 근데 숙제는 해야 되겠고 네. 몸은 움직이고 싶고. 네. 그러니까 너만의 방법으로 숙제하면서도 움직이는 걸 찾은 거네. 네. 그래? 그건 찾은 거네. 몸도 움직이고 숙제도 하고 두 개 다 했네?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하기 위한 자기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 솔루션에도 이렇게 찾는 부분들을 이제 어머님하고도 얘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아이가 원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이제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낯설다라는 뜻도 또 알고도 있고. 네. 네. 단어나 언어 사용 같은 것도 좀 많이 잘 하나 봐요. 네, 그런 거는 잘하는 편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조금 물어보고 네, 아까 세심하다는 단어도 노래를 듣다가 뭐 세심하다는 가사가 나왔는데 세심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도 좀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네. 노래 많이 듣나요? 차 이동할 때 차 이동할 때 무슨 노래 들어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아서 뭐야? 여기 얘기해 준다면 뭘 제일 좋아해? 애프터 라이크 진짜? 나도인데. 나도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오, 가수를 좋아하는 거야?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가수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해요. 그래? 어떤? 거기 그룹에서 누구 좋아해? 거기 그룹에서 장원영 그래? 나도인데. 똑같은 마음이다. 그 노래를 듣는구나. 그럼 노래 들으면 춤도 추고 싶을 텐데. 춤은 배웠어요. 춤 배웠어? 네. 그렇구나. 혹시 그런 거 좋아해? 노래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춤추고. 네. 아, 좋아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 있네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는 언제 스마트폰을 하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네 해도 되냐고 바로 물어봐요. 물어보고. 네. 바로 물어보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밥을 준비할 동안만 이제 일단 보라고 하고 밥을 주고서는 집중해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보느냐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는 편이에요. 네, 이게 시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나 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제가 일을 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제 휴대폰으로 조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제 추가 시간을 요청을 자꾸 메시지가 이제 네 오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네. 원하는 바가 뭔지 이제 요구할 줄도 알고. 네. 네. 그럼 그런 요구가 오면 어떠세요, 어머니? 괜찮은데 이제 한번 그 보기 전까진 괜찮은데 보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빠져서 이제 다른 게 안 되는 모습이 네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게 안 되는 네. 모습. 해야 될 거는 혹시 뭘까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전에 그걸 보느냐고 음. 이제 이번적으로 아침에 해야 되는 밥을 먹고 양치를 한다든지 네. 뭐 가방을 싼다든지 양말을 신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 스스로 하는데 네. 그 스스로 하는 부분을 이제 자꾸 놓치고 지각을 한다거나 네 뭐 지각이 자주는 잦지는 아니- 않아요. 네, 왜냐면 네, 제가 네, 옆에서 네. 계속 잔소리를 해서 잦지는 않는데 그때 제가 좀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얘기를 또 우리 아이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 그쵸? 네, 엄마가 아침에 샌드폰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네. 나는 너의 얘기도 더 궁금해. 네.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왜냐면 심심해가지고 심심해.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었는데 그래. 요즘엔 이사를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잘 못 놀아요. 너만의 이유가 있구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야 되는구나. 새 친구들을 사귀려고 하면 또 귀찮고 막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가 선택한 건 스마트폰이야. 네. 아, 그런데 이건 때로는 어때?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내가 아침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날 때도 있어.
그럴 땐 어때? 그럴 때는 응. 왠지 스스로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왠지 아. 그래서 빨리 가려고 너 노력해? 네. 아, 그렇구나. 엄마도 그렇다고 끄덕끄덕 해주셨네. 보니까 학교 선생님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싶은가 보다. 네. 오, 그렇구나. 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핸드폰을 아침에 말고 혹시 또 할 때가 있어? 저녁에 태권도랑 학교 끝나고 나서 와서 자주 해요. 아, 혹시 자주라고 하면 혹시 너 몇 시간이나 몇 분 하는지 혹시 알아? 엄마가 시간이라는 1시간을 해가지고 아침에 한 50분 정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10분 정도. 집에 와서 10분? 네. 너무 조금 아니니? 그게 아니고 예, 너무 아쉽지 않니? 아침에 한 20분 보고 나머지 시간은 그때 이제 아, 하루에 60분이군요. 네, 근데 그게 유튜브만 유튜브만. 60분이고 이제 아. 게임을 한다든지 어. 뭐 이모지를 만든다든지 네네네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친구들이랑 연락할 수도 있어서 제한을 안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유튜브가 이렇게 유튜브나 게임에 채팅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유튜브도 있을 것이고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을 볼 염려는 조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나눌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너는 얼만큼 하고 싶어 핸드폰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아,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 말은 해보자.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너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 1시간 한 1시간?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10분. 그래? 나는 한 100시간일 것 같은데 정말 1시간 10분이면 되겠어? 네. 뭐야, 1시간 10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1시간 10분을 하는 대신에 뭐 주말만 한다거나 아니면 평일만 한다거나 요렇게 하는 건 어때? 매일매일이 아니고 엄마가 네가 원하는 대로 1시간 10분을 하게 해줄게. 대신에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월화수목금 1시간 10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월요일이랑 수, 목, 금 정도는 수목금 정도는 너가 원하는 1시간 10분을 하면은 다른 날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방법도 찾아갈 수 있네? 네. 오, 그렇구나. 혹시 엄마랑 아빠랑 이런 약속 같은 거 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정해본 거 있어? 아니요. 경험은 없어? 네. 근데 어디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도 잘해? 선생님이 스마트폰 적당히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해야겠다. 거야? 네. 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도 있네. 근데 네가 말한 약속은 너가 지킬 수도 있는 거 얘기한 거야? 그렇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도 있네요. 우와, 너무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응? 오길 너무 잘했는데? 직접 만나니까 훨씬 더 많이 알겠는데? 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차분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빠가 얘기했던 부분, 아빠 얘기 먼저 들어봐도 될까? 네. 좋습니다. 뭔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으면 네. 그에 따른 노력이라든가 노력을- 그거에 따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줄 알고 자기가 춤을 추면은 춤을 연습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잘 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네네. TV를 보면 되게 네. 짤막짤막 하잖아요. 그치요. 그런 뭐 노력하는 과정들은 안 나오고 딱 맞아요. 그냥 스토리가 전개가 되니까 맞아요. 그런 자신도 이제 그런 전개가 바로 휙휙 될 줄 아는 그 보이지 않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네네네네. 아빠는 뭔가 아이와 소통할 때 아빠가 뭔가 생각하시는 의도와 네. 네, 아이한테 원하는 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이시네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처음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스포트라이트가 받고 싶어요 일 때는 네. 무엇일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무언가 너가 뭔가를 이루려면 네. 노력을 해야 돼라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버님 때로는 바로 말씀드려도 괜찮으시죠? 네, 말씀. 요렇게 주제만 얘기하시면 네. 상대방이 오해할 것 같아요. 네. 부부싸움 하실 때도 조금 좀 익숙해가지고. 익숙하세요. 네. 속을 아세요. 뒷면에 네. 이면을. 네, 조금 이제는 아는데 어, 어, 초반에는 어. 많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하셨구나. 근데 네. 아직 이게 잘 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음.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있으면 훨씬 더 조금 네네네네.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럼 우리 아이한테도 어떻게 보면 아빠는 결과부터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보통은. 보통은 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아빠는 앞에 1단계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열린 상태로 아빠랑 조금 더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아이는 아빠만큼 뇌가 발달이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미 조금 더 왜 부모가 이런 데 와가지고 얘기 듣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부모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네. 혹시 아빠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그러니까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네네. 네. 근데 왜 그걸 부모가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니까. 부모가 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부모니까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 커. 그거는 뭐 그 말 들으면 제 기분이 어쩌냐고.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거에 대한 무게감은 없으세요? 아, 무게감이요? 무게감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음. 있죠, 네. 아, 네. 있지만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니까 해야지.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막 진짜 극성을 부리면서 엄청 잘 막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네. 마인드는 아니고 그냥 잘 키워보자는 거. 그러니까 되바라지지 않게만. 그러니까 밖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만. 네, 그치, 그런 네, 식으로만 맞아요. 키워야지. 뭐 얘가 뭐 네. 제가 얘 미래까지 장래까지 결정해주면서 너 그치, 이거 그치, 해봐 그치. 이렇게 해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러고 싶진 맞아요. 않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때 통화할 때도 태도적인 문제만 제가 네. 화를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뭐 네, 네, 밖에서 막 어른들한테 막 되바라지게 행동하거나 그럴 때만 저는 화를 내는 편이고 네. 보통 뭐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는 걸로는 저는 이제 뭘 화내지 않아요. 자기가 네. 이제 그건 자기 길이라고 생각하고 길이 꼭 공부만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 그렇죠. 타입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얘가 언젠가 하고 싶은 걸 찾겠지. 근데 워낙 지금 되게 막 꿈도 갑자기 많아져요. 휙휙 바뀌기도 하고 그럴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뭐 가수를 하고 싶다고 했다가 네. 어떨 때는 뭐 갑자기 뭐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막 제가 뭐 엄청나게 훗날 어른이 되면 당연하게 뭐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말을 할 때는 그땐 제가 좀 이제 워워를 시키려고 그렇게 좀 팩트를 날리는 편이 이제 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어렸을 자신감이 때, 많으셨나 네, 보다. 자신감이 네네네네. 쓸데없이 많았죠. 근데 왜 자신감이 왜 많으면 왜 그게 그러니까 자신감만 많았고 노력은 안 본인에 대한 한다. 객관성은 그렇구나. 객관적이지 못했어요. 저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저를 어렸을 네.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네, 이제 네. 약간 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격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우리 아이도 가정도 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크셨죠? 그냥 살다 보니까 된 것 같긴 한데. 살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근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드셨어요? 어떤 부분들이요? 자신감만 넘쳤던 나의 모습, 어렸을 때 나의 모습, 아 노력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그쵸.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맥락이 좀 겹치긴 하는데 아까 밖에서 타인들이랑 만날 때 거기에 집중하면 내 가정들이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가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나를 위해 사는 건가 아니면 내 남을 위해 사는 건가 그런 걸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이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뭐 자신감을 표출하고 누가 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나인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와, 그때부터는 그렇구나. 조금 이제 네네네.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신감을 부리고 난 된다 했던 것도 네네네. 진짜 내가 되기 위해서 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나를 이제 좀 하기 위해서 네네네. 된다고 그냥 말을 하는 건가 약간 그런 게 조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네네. 남들한테 막 그냥 뭐 스포트라이트 잘 받고 보이고. 잘 보이고 네네. 그런 걸 네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직접 좋아하는 걸 찾아서 네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구나. 와, 내가 아빠는 좋아. 알겠어. 뭐 아이돌 좋다고? 음. 네네네네. 좋아. 네네네네. 아빠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으시네요. 약간, 네네. 괜찮으시면 혹시 그걸 깨달으셨을 때가 혹시 언젠지 여쭤봐도 돼요?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 혹시 10대, 20대 뭐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이걸 깨달은 게 한 3, 4년 정도. 3, 됐던 게 4년. 3, 4년 정도. 그렇구나. 네. 맞아요. 우리는 어른이 돼도 이렇게 깨달으면서 살아요. 그쵸? 경험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도 신혼 때나 지금이랑 또 경험을 통해서 또 다시 배우고, 그쵸? 우리 아이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쵸? 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부모가 노력을 해.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네. 왜 부모가 네. 먼저 아이한테 네. 해줘야 되는가? 음. 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우리 아빠는 부모니까 해야지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의무, 책임감을 그냥 흡수했고 내 가족이 소중한 거를 또 아빠가 느끼셨고 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소중하고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엄마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부모가 해야 되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남과 다르게 아빠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들하고 다른 더 많이 얽히고 설킨 남들이 어떻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조금 더 내가 아이보다 뇌가 발달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는 지금 9살이니까 9층에 있어요. 근데 우린 예를 들어 뭐 35층에 있을 수도 있고 40층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9층에 있는 사람이 35층, 40층에 가는 게 빨라요. 31층, 40층에 있는 사람이 9층으로 후딱 내려오는 게 더 빨라요. 좀 내려오는 게 빠르죠. 그쵸. 답이 정해져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발달한 우리가 조금 우리보다 조금 덜 발달한 아이한테 맞춰주는 게 더 빨라서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이의 현재 발달 단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또 엄마랑 결과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도 아빠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네. 아빠한테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모방에서 대화하는 네.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혹시 아빠 몸놀이 좋아하세요? 몸놀이라는 게 아이랑 몸으로 놀아주는 거. 네. 엎어치기 배치기 하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누구랑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해야겠죠. 네. 그럼 몸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하시면 도구를 사용하는 건 어떠세요? 자전거 혹은 그런 놀이터 그네 밀어주기.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또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몇 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면 일주일에 며칠 하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2, 3일? 많다 2, 3일. 많죠? 많아요. 네. 아빠가 실질로 할 수 있는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아니 한 일주일에도 뭐 한 이틀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충분하다. 시간은 네, 몇 분. 시간 아니고 몇 분. 분이요? 네. 분 정말로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한 10분 할 수 있어요. 충분하다. 네. 일주일에 이틀 10분 충분합니다. 네. 우리 아빠는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네. 그러면 도구를 사용할게요. 네. 자전거 가르쳐 주기라던가, 네.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준다거나, 네. 네. 같이 이렇게 뜀뛰기를 한다거나, 요런 거를 해주시는데 우리 아빠가 아이의 신호에 맞춰서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자전거 혹시 탈 줄 아나요?
저요? 아이요? 아이가. 아이는 못하죠 아직. 두 발 아직 네, 못하죠. 못하죠. 네네. 두 발은 아빠가 꼭 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아빠한테 배운 방식으로 친구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못해? 빨리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친구가 수학을 못해. 너 왜 이렇게 못해? 빨리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찰 수 있다. 그 방식이 그대로 습득이 돼서 누군가와 소통하는 방식이 돼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5학년이 지나기 전에 이왕이면 4학년 때까지는 네. 두 발을 떼주세요. 네. 왜냐? 자전거를 통해서 통합, 온몸의 조절력, 몸의 감각 통합을 두 발 자전거가 최고예요. 네. 네, 그리고 리코더 할 줄 알아요, 우리 아이? 아 이게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는 거는 못하죠. 3학년 1학기까지 리코더 떼기. 저희도 못해요. 3학년 1학기까지요? 같이 해. 그럼 가족 숙제, 리코더. 요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아이한테는 요거 되게 요 맞습니다. 구멍을 하고 손으로 요렇게 하는 거 정말 2학년 때까지는 떼야 돼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뭐 어떤 거 오카리나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오카리나 할줄 그거부터 알지?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리코더는 아빠 숙제입니다. 리코더와 자전거. 우리 아빠는 리코더는 저부터 연습해야겠는데요. 굿! 둘이 마주보고 하시면 돼요. 네네네. 아빠가 잘하는지도 확인해주고 아빠도 하는지 확인해주고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했는데 아빠랑 더 이상 안 해! 이런 환경을 만드실 건지 네. 아빠 한 번 더 하자. 나 잘할 수 있다? 나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해? 이런 환경을 만드실 건지는 숙제 드릴게요. 네. 아마 후자 지금도 사실 계속 후자인데 네. 그걸 좀 힘들어. 힘들어해. 야 근데 종일 그래서 이거 하자. 누가 애가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죠. 나는 일주일에 2번 10분은 괜찮아. 그 이상만 안 하셔도 돼. 괜찮아요. 그래 대신에 아이에게 구조화를 시켜주세요. 7시부터 7시 10분까지만이야. 그리고 우리 이제 2분 남았어. 2분 후에는 우리 리코더 놀이, 자전거 타기 이제 그만할 거야. 2분 딱 됐어. 아빠 더 해줘. 오늘은 10분이 끝나서 다음 일주일 후에 라고 해주시고 대신에 꼭 지키셔야 돼요. 아 10분을요? 네, 10분과 일주일에 2번을. 네. 근데 이제 아빠가 생각해봤더니 일주일에 2번도 힘드네. 알람 맞춰놓을 어머 너무 좋은 생각이죠. 알람 문제 아, 근데 해결력. 이렇게 해놓으면 저도 해요. 할 수밖에 없어. 그치, 저도 그치, 제가 그치. 지킬 수 있는 것만 웬만하면 말을 하려고 하는 아까도 편이라. 보니까 네. 일주일에 2번 10분 아빠가 네. 정말 고민하신 거 봤어요. 네. 내가 말을 했으니 네.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그쵸. 그냥 막 내버리면 안 돼. 맞아요. 우리 아빠 되게 신중하신 분이고 정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너무 좋은 모델링이 되고 계세요. 말하는 건 지킨다. 네, 웬만하면 지키려고.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모델링이 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는 제가 그러면 아빠는 몸놀이를 할 때 나는 몸으로 직접 닿는 게 싫어. 그럼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는데 자세도 있어요. 자전거 붙어서 해주셔야 되지만 네. 리코더나 뭔가 놀이를 할 때는요. 마주보는 자세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서로의 눈을 보고요. 얘가 뭘 어려워하는지 캐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뇌가 더 발달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주보는 자세로 놀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눈도 맞추고 네. 뭘 어려운지도 내가 캐치할 수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조금 납득이 안 되셨다거나 아니요, 납득 안 되는 거. 네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네네. 혹시 조금 더 뭐 얘기 나누고 싶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결과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엄마와 아빠와 같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네, 같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리고 보내주신 영상도 봤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네. 우리 아이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밥 먹는 자리가 저긴 건지 아니면 원래 그 공간에서 먹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원래 거기서 먹어요. 원래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식탁에서
잘 먹어 버릇을 안 했어가지고 저희도 그곳이 편하고 아이도 그곳이 좀 편해서 그쪽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네. 보통 아침은 다 같이 안 먹고 아이 혼자 네네. 많이 먹어요. 아,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저는 뭐 출근 준비하고 아이를 이제 앉혀서 밥을 네. 먹이고 네. 저는 혼자 출근 준비하고 네. 남편 자고 있고 네. 보통 이런 상황이 계속 그렇구나. 반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봐도 조금 보지 말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네. 좀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저녁은 같이 먹나요? 저녁도 제가 퇴근이 늦으면 저랑 남편은 따로 먹거나 뭐 아이 혼자 먹거나 남편이랑 아이가 먹거나 근데 주말에는 같이 먹는 편이에요. 네. 아, 주말은 그럼 그 식탁에서 같이? 네네네. 네네네. TV는 켜 있나요? 꺼 있나요? 주말에. TV는 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켜 있는 경우가 네. 많고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켜 있는 게? 네, 괜찮으세요? 불편하진 않아요. 아, 같이 즐기시는구나.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핸드폰은 혹시 언제 사주셨어요? 휴대폰은 8살 때 사줬던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네. 이제 물론 제가 처음에는 왔다 갔다 같이 데려다주고 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쵸.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죠. 어떡하나. 맞아요. 뭐 한동안은 그 위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디 있지? 오고 있나? 네. 뭐 몰래 뒤에 쫓아가면서 네. 왜냐면 스스로 다니게 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맞아요. 네. 몰래 뒤에 쫓아가면서 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휴대폰이 있으면 위치가 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되고, 저도 좀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 휴대폰에. 그러니까 핸드폰 챙겼어? 이렇게 제가 위치를 물어보게. 확인하기 위해서. 네네. 그게 네네네네. 되더라고요. 아, 이유가 있으셨네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혹시 핸드폰 사주기 전에 네. 주의사항이나 사용 방법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약속을 진행하셨을까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유튜브 시간에 대한 건 아니었고 파손에 대해서. 파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가 엄마랑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통화 수단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사줬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엄마랑 연락이 안 돼. 너가 무슨 일 있으면 네. 엄마랑 연락을 못하면 위험할 네. 수도 있어. 네. 그래서 핸드폰을 엄마는 사준 거야. 잃어버리거나 부시면 이게 다시 새로운 걸 사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하람이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네네네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 이후에 유튜브 시간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깔아줘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찌됐든 아이한테도 정확한 목적은 네. 이해를 시켰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통화가 목적이었어요. 네. 또 그 부분을 아이와 나누신 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핸드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를 나눌 건데요. 네. 일단은요, 우리 하람이 같은 경우에는 네. 거실 환경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금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대부분의 영상이 그 식탁 앞에서 그쵸. 네. 밥 먹을 때, 머리 빗을 때, TV 앞에서 누워서 놀을 때, 젓가락 리모컨으로 할 때, 이제 이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 아이 자세도 이렇게 고부라지고 막 다리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의 자세 문제 그리고 환경적으로 혼자 밥을 주로 먹다 보니 딴짓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어머님이 보니까 그래도 아이 근처 가까운 데에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주방에서 뭘 하고 계시면 식탁이 아이와 더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아이가 앉아서 거기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거실은 TV가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유혹에 쌓이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식탁에서 하는데 아이한테는 너랑 엄마랑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너 말을 엄마가 좀 더 잘 듣고 싶고 그리고 앉아서 먹을 때 보니까 엄마도 자세가 그렇게 무너지더라. 네.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그렇게 앉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앉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엄마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해보니까 엄마 허리가 좀 아프더라. 그리고 먹을 때 조금 너한테 더 집중하고 싶은데 자세가 이러니 너한테 더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환경을 아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식탁에서 먹는 네. 그러니까 TV나 혼자 그리고 혼자 밥 먹는데 당연히 딴짓하는 거는 당연하죠.
아이 입장에서는 요것도 만지고 싶고 저것도 만지고 싶고 네네 그럴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혼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밥 먹다가 딴짓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미안해지네요. 어? 미안해져. 아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알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하는 부분은 우리가 패턴을 깰게요. 아, 네, 아예 그 패턴을 없앨게요. 아, 이제 휴대폰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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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가 그리고 이거는 미리 이제 9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아이는 스스로 생각해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친구예요.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아빠가 말씀하실 때도 지켜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네. 엄마도 아이의 힘을 믿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하는 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면 뇌는 그게 나의 일과야라고 박혀져 버려요. 아, 아이 루틴으로. 네, 맞아요. 그 루틴 우리 원치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이한테 미리 고지하시고 미리 고지하시고 아침에는 이제부터 핸드폰은 안 보려고 해. 왜? 그러면 엄마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신에 아침에 못 보는 시간은 엄마가 지켜줄 거야. 저녁에 보도록.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핸드폰은요 매일 보면 중독이 돼요. 근데 중독은 일상생활이 방해가 됐을 때 중독이라 하지. 뭐 요렇게 한다고 하진 않지만 제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매일매일 했을 때 그것과 떨어지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아이 세대는 이미 매체랑 떨어질 순 없어요. 없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특히 핸드폰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면 보이기 싫은 어른들이 봐야 하는 네, 노출하기 싫은 것도 우연히 보게 돼요. 맞아요. 네, 특히 유튜브도 위험하고요. 네. 게임도 위험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게 시간적인 관리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유튜브 목록이 뭔지 볼 수 있게끔 네네네. 그것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특히 저학년 때까지는요 엄마가 케어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머님이 고지를 하시고 TV, 핸드폰, 게임 네네. 이 부분은 엄마가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그래서 이 부분은 엄마가 너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셔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이게 음. 저도 이게 얘기가 나오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이제 시간 너무 많이 본 것 같고 음식 준비됐으니까 그만 봐 하는데 안 들으면 저도 언성이 막 높아지고 당연하죠. 그럼요. 엄마가 지금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했어? 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네. 아이랑 이제 조금 사이가 네. 그걸로 대면해줘서 일단 학교 갔다 와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제어하는 것도 네. 저도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 그 지능 검사한 거 보니까 네. 대화가 될 친구예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아침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버려요 우리 그 시간은. 그냥 나도 바빠. 너도 바빠.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내가 아이를 케어해서 정서를 읽어주고 하기엔 나도 여유가 없네. 맞아요. 네, 그냥 아침 시간은 버려요, 우리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 버려. 근데 어머님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했더니 언성이 높아져. 이 방법은 너와 내가 서로 틀렸다가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아까 아빠랑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을 찾으면 돼요. 네네, 우리한테 맞는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고 아침 시간은 우리 미안함 없이 그냥 버리기로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기분 안 좋게 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네, 그냥 편안히 아유 오늘 아침 시간 기분은 안 좋지만 아침 시간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엄마도 편안히 출근하세요. 네. 그러다 보면 그래도 껄끄럽잖아요. 그럼 또 맞아요. 엄마도 방법을 찾으시게 돼요. 이 방법은 우리 둘에게 맞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괜찮네? 라고 할게요. 그냥 일단 할 건 첫 번째는 아침에 핸드폰 보는 루틴 아예 빼버릴 거고요. 밥은 식탁에서 먹을 거고요. 미리 고지는 해주시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요. 1번, 2번을 얘기하면요. 3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쵸? 정확해요. 그쵸? 네. 네, 번외를 자꾸 얘기해요. 네, 맞아요. 번외가 오케이 될 것 같으면 오케이 해주셔도 돼요.
아, 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보자. 했어. 안 됐네. 근데 누구야 했는데 왜 안 지켰어? 이러면 왜 안 지켜? 너 잘못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죠? 너 왜 안 지켰어 약속?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단어만 바꿀게요. 단어만 바꿀게요. 네네네. 이 방법이 너와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자.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까? 이 말을 들으면. 같이 협의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네네네네.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지켜? 왜 약속 안 지켜? 약속 안 지킨 나이가 됐네요. 그쵸? 근데 이 방법을 너도 해보니까 어때? 엄마는 이 방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랑 나랑. 그럼 두 번째 방법 찾아볼까? 그럼 아이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엄마한테 받아칠 말 준비 안 해도 되고 막 상황이 막 그려지시나 보다. 네네네네네. 괜찮으세요?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아이는 이렇게 환경을 바꾸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아이가 직접 한 거는 요 주의력 검사하고 지능 검사예요. 이게 뭐냐면 종합검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네, 종합검진하면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겉으로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내시경을 하다가 혹이 났어. 그러면 조직 검사할게요.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톡 떼서 집중 검사를 하기도 해요. 네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주의 집중이 왜 안 되는지 궁금해요라고 해서 그 혹되는 집중력인 그 검사가 주의력입니다. 네, 그리고 요 위스크라고 하는 검사는 요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뼈 엑스레이를 찍어요. MRI를 찍어요. 뼈의 구석구석을 해서 어디 뼈가 튼튼하고 어디 뼈는 좀 약한지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 검사를 보실 때는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능이라 하면 지능 검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이가 발달을 잘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검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다른 또래 개월수 친구랑 맞아요. 같이 뇌가 발달해서 같은 걸 맞아요. 하는지. 네, 맞습니다. 정확한 부분이세요. 네. 네네. 그거에다가 아이의 강점 그리고 혹은 약점 요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를 하셨는데 보통 IQ를 하면 이 지능 지수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초점이 그 부분에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는요. 우리 아이가 여기가 중간 1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넓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90에서 110은 평균이라고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IQ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90보다 낮거나 뭐 110, 120보다 높을 경우에 이 IQ 점수가 유효한데요. 보통은 아이의 강점이나 약점을 볼 때 소검사를 봐요. 그러니까 이 넓은 부분은 IQ 전체 지능이 얼마냐를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이 검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점과 약점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능은 요거야. 그러면 요 전체적인 지능을 이루기 위한 ABCD는 뭐야? 요거를 보면서 강점, 약점을 찾는데 ABCD의 점수가 높은 게 뭐고 낮은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평균은 10점이 평균입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 거 한번 볼게요. 떨리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요거는요.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세상을 살 때 덜 힘들어요. 네. 자, 우리 기본적인 정보를 가졌어요. 우리 아이 어때요? 많이 들쑥날쑥한 들쑥날쑥하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 좋은 게 있어. 근데 그걸 못 따라주는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말은 잘해요. 리코더 요건 못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소근육이 내 머리만큼 안 따라와요.
안 해버릴래. 나 잘하는 요것만 할래. 맞아요.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은 네. 언어와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시공간. 눈으로 보고 추측해서 손으로 나타내는 부분.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유동주론. 상황들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도 해고. 그 뒤엔 또 뭐가 있을까? 순서는 뭘까? 규칙이 뭘까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듣고 말하는 것도 있고 듣고 기억했다 표출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역으로 더 머리를 한 번 더 꽈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눈으로만 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머리로 계산해서 표출하는 것도 있고. 네네. 공통성은 말로 종합해서 표현하는 거. 공통 그림은 그림을 보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보고 머릿속으로 내가 똑같은 건 뭐지? 이건 뭐가 다르지? 추론해서 표출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속도, 처리 속도. 들어온 자극을 내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요거는 목표한 바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걸 보고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아이 강점 뭐예요? 높은 거. 언어에서 네네. 어휘 되게 높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해. 이해 되게 높아요. 어휘가 높은 친구들은요. 네. 한강에 빠졌어. 네. 뭐만 뜰 것 같으세요? 입만. 맞아. 지금 정확히 네. 입만 굉장히 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네. 한강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 전현무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전현무 맞아요. 어떠세요? 시끄럽죠. 시끄럽죠?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을. 센스 있게 말하면서 맞아요. 깐죽대는데 선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기분 나쁘기 직전까지만 깐죽거려요. 그런 이해력이 있네요. 사회적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덕적인 거라든지 이런 기본 개념이 다 있고요. 우리 아이는요. 자, 책 읽어. 그거 말해봐. 이런 거 안 돼요. 암기식 공부 안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선생님도 티키타카. 그쵸, 맞아요. 그쵸. 말하면서 서로 감정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계획도 짜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야지 훨씬 학습이 잘 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저학년,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금 약점이 뭐죠? 조금 낮은 거. 시공간 부분하고. 숫자하고 근데 무게 비교하고 그쵸 이 네. 부분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아이 전체 지능을 보게 되면 네. 전체는 요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네네 평균이에요. 네, 그런데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이거 아니에요. 더 낮은. 아니요. 더 높을 수 있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가 IQ가 이거래 아니에요. 네. 네, 왜냐? 요렇게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면 IQ가 이겁니다 말할 수 있어요. 네네. 들쑥날쑥해서 저 점수 아니에요. 네, 약점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는데요. 네. 타고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막 극하게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지만 잠재 지능이 있다. 네. 그래서 네. 요 점수에 혹하지 마셔라. 이거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강점은 언어적으로 네. 티키타카 대화를 많이 하면서 네. 방법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거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까를 말로 하면서 하는 게 이 아이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데 네. 단점은 여기 요 시공간 네. 눈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치가 없는 애는 아닐 테지만 혹시 없나요? 살짝 네.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눈으로 보고 네. 왜 지금 엄마 아빠가 싸웠지? 엄마 표정을 보니까 아빠 표정 아빠가 뭘 잘못했네. 이런 걸 못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찾아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찾아요. 감정은 잘 찾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뭔가를 길치.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뒤돌면 있는데 자꾸 저기를 보고 있고. 네네네네. 그게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잘 못 볼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길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조금 문과 쪽이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 지금은 말을 잘해서 저학년을 버텨요. 네. 근데 고차원적으로 이 친구가 사고해본 경험은 적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퍼즐이라던가
이렇게 교구 갖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보고 계산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좀 적었을 수도 있어서 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게 힘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잘한다고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똑똑하고 학습도 괜찮은 줄 아는데 우리 어머님은 현명하게 이 검사를 통해서 어디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으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2, 4, 6 그 다음에 나올 것은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네. 네네네.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건 해. 네. 근데 토막작이 뭐냐면 눈으로 봐서 머리로 계산해갖고 이게 표출이 돼야 되고 네. 무게 중심은 뭐냐면 두 개의 무게가 똑같으려면 몇 개가 더 올라와야 되냐 머리로 구상을 해서 네. 공간적으로 머리에는 입체적인데 손으로 안 보이는 머리로 뭔가 공간이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머리로 종합을 해서 계산을 해서 표출해야 돼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림 그리기보다 네. 만들기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소근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조금 네. 힘들어요. 그래서 리코더 말씀드린 거예요. 리코더는 네, 네.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집중력과 손의 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자전거 타기 그리고 리코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듣고 말하는 부분이고, 이 선택은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은 네. 목표가 있고 짧게 집중을 하면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목표가 있거나 있으면 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아. 이 아이는 목표가 있고 짧게 끝나면 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기질 검사에서도 보면요. 요것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이게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 바로 눈앞에 목표점만 하면 빨리 조금 단시간에 집중만 하면 싹 끝나. 네. 요게 인내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 네, 인내력이 뭐냐면 인내력이 이걸 보실 때 30점하고 70점 사이에 있으면 평균. 네. 30점 밑에 있으면 그 색깔이 거의 없는 것. 70 이상이면 그 색깔이 진한 것. 근데 요 검사는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냥 특성. 성향.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인내력은 뭐냐면 엉덩이 싸움. 네. 네. 이게 0이네요. 근데 요 검사에 함정이 있어요. 아, 뭐냐면 우리 아이랑 가장 잘 알고 네. 엄마가 하셨잖아요. 네.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엄마라서 체킹은 하셨는데 네.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엄마는 인내력이 100이야. 근데 애가 아. 98이야. 그럼 얘는 어때요? 아. 인내력 없네. 아. 이렇게 엄마의 아. 이해되셨죠? 네네. 네네. 그래서 정말 0일까? 이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같이 한 거라서 네. 그럴 확률이 있을 수 네, 있는 있을 순 있지만 높지는 않을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지만 네. 이건 아닐 거다. 아, 0은 아닐 거다.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0이라고 평생 0이냐? 그건 아니다. 네네. 왜냐면 우리 아이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시행해 볼 기회가.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모르셨을 거고요. 맞아. 네, 방법만 알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 알았으면 당연히 하셨겠죠. 맞아. 네네. 그리고 얘가 원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속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그래서 무슨 연관이 있냐? 네. 이 아이는 단기간에 눈앞에 보상이 있으면 싹 해. 근데 엉덩이가 가볍다. 이런. 그러니까 이 뜻을 바꿔서 말하면 장기 목표. 음. 네네. 그리고 눈앞에 보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면 맞아. 요럴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이만큼 했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충분해. 나 열심히 했어. 맞아요. 네, 정확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현실과 타협도 잘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목표는요, 작은 성취감을 수시로 느끼게 하기가 목표예요. 계속 성취를 이루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네. 어떻게 이렇게 인내력이 좀 낮은 친구들은 네.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수능을 봐야 돼요. 고3이에요. 네. 11월에 시험 보잖아요. 네. 3월이네요. 네. 언제까지 8, 9개월을 버텨서 공부를 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3월 목표, 4월 목표, 네. 5월 목표, 오늘 국어 50점, 다음엔 60점, 61점 요렇게 삼으시란 얘기예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예를 들면 네네. 그렇게 바로 눈앞에 단타로 바로 내가 성취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네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주의력 부분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혹시 그럼 여기에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전 총체적으로. 네, 그럼 자, 총체적으로 네.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주의력 부분인데요. 네. 지금 우리 아이는 만 8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3가지만 검사를 하셨어요. 네, 네. 요거는 우리 몸에 집중 치료를 받는 것처럼 주의력에 관련된 집중적인 검사였어요. 네. 그래서 단순 선택은 뭐냐면 주어진 지시를 보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고, 억제 지속은 뭔가 외부 자극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충동성을 억제하면서 주의력을 지속하게 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억제시키면서 하는 거고, 간접 선택은 뭐냐면 외부 것이 와도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분만 이렇게 톡톡톡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조금 주의력 부분에서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에서는 정상, 경계, 저하 이렇게 3가지 단락으로 나오는데, 네. 우리 아이는 조금 주의력 부분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뭔가를 지속하는 능력, 충동성을 억제하는 능력, 그리고 이 토막작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고도의 집중력이라던가, 그리고 머리로 구상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학습을 할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 또 학습도 계속 해야 되고 뭔가 상황 판단도 해야 되고 했을 때 도움을 주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요 검사지를 갖고 가서 안 했던 검사를 또 조금 더 토대로 해서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검사 결과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여기서 결과 상담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뭐 인지 학습 치료라던가 네. 놀이 치료라던가 조금 요런 적극적인 개입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 주의력적인 부분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같은 거 할 때 이 아이는 그래도 다행인 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본인이 알 거예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서 안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지 검사라던가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1 다음에 2 다음에 뭐가 와? 4, 5. 그러면 왜 1 다음에 2가 오는지, 2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를 체킹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할 때 받침이 이게 와야 되는지 뭐 이게 와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못 그리는 건지, 아니면 이 받침에 디귿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 건지, 어디에 구멍이 있어서 얘가 점수가 그게밖에 안 나와, 어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네. 지금은 저학년이고 이 친구가 말을 잘하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버틸 수 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요거 검사를 보시게 되면 기질은 타고난 성향이고, 성격은 기질을 데리고 사는 환경에 의해서 기질을 어떻게 잘 데리고 살 것인가인데, 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지금 현재 나의 만족감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아마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머리로 인식 못해요. 그냥 수시로 뭔가 불편함이 올라오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설명 계속 네네네. 네, 갈게요. 그래서 이 점수를 봤을 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가 평균이고 좀 더 진하고 옅은 색깔이 뭔가를 먼저 볼게요. 먼저 기질에서. 자극 추구는 자극을 추구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조그만 호기심, 새로운 것, 그리고 돈, 예를 들면 에너지 이런 부분을 엄청 호기심도 많고 우리가 예를 들어 10분 뒤에 가야 돼. 근데 지금이 재밌어. 그러면 뒤에 거 안 해. 지금 거에 더 충실해버리고. 네. 그리고 용돈이 10,000원이 생겼어요. 2달 뒤에 생겨요. 그럼 10,000원을 2달 동안 잘 갖고 살아야 되는데, 플렉스 해버려? 요럴 수도 있는 성향. 근데 장점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뭐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 그런 성향이다. 그리고 위험의 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도전적인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번지점프 안 무서워해. 놀이기구 안 무서워해.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엄마가 들이밀어도 두려움 없이 도전해. 요런 건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네. 때로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시험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고 맞아요. 네네 할 수 있는데 뭐 요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서. 근데 사람은 약간의 불안감, 두려움 요런 건 필요해요. 네.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높아요. 네. 주변에서 주는 지지와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구는 오해받을 소지가 되게 자기중심적인 것 같고 미성숙한 것 같고 조절이 약한 것 같은데 사랑은 갈구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성격은 이런 기질을 내가 지금 잘 데리고 살고 있냐 이 부분인데 자율성은 내가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통제하면서 살고 있냐 그건데요. 조금 만족감은 떨어지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션이 들어갈 거예요. 네. 작은 성취감 많이 느끼게 하기. 네, 네. 그래서 성취감이 느껴지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네. 네,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연대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팀 프로젝트. 나와 생각이 달라도 조금 내 걸 굽히고 같이 해보고 머리로 정서적 민감성 어떻게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연대감은 머리로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은 다르지만 저 사람께 조금 더 옳은 것 같으니 따라가 볼까 이런 거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지만 용서해줄게 좀 요런 공감 능력이라던가 요런 거를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나만 싫으면 나 안 해 조금 요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건 제가 너무 엄격하게 한 것 같기도 엄격하게, 해요. 그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그럴 같아서 것 같아요. 제가 네. 너무 엄격하게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아이한테 너가 양보를 해야지 이런 걸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네 제가 너무 엄격하게 체크를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름 학교 생활 못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쵸, 근데 그쵸. 친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요게 아마 장점으로 발휘됐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요게 낮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민감성도 있어요. 친구가 이러고 있으면 왜 울어? 이럴 수 있는 에너지도 있는 친구예요.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 저 생각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자기 초월. 이거는 환상, 환타지, 창의력 이제 요런 거를 보는 건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요거를 현실에 발을 좀 딛고 살 수 있게 우리가 조금만 도와줄게요. 네, 네. 그래서 요것은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 이성에도 혹시 관심이 있나요? 네. 혹시 성장판 사진 찍어 보셨어요? 아니요 안 찍어봤어요.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면 요즘 친구들이 아이돌이나 이런 게 노출이 많이 돼서 하고 싶어 하고 옷도 성인처럼 입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이성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면 6, 7세 때 아빠와의 관계도 탐색해야 되고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여성적인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부분도 탐색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2학년이기 때문에 성장판 한번 찍어봐 주시고 네. 2차 성장 괜찮은지 확인해봐 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상상력, 창의력, 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말, 엉뚱한 상상 이런 것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네. 건 아니지만 너무 위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요게 높아져야 돼요. 네. 그래야 아빠가 아까 얘기하셨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어야 요게 높여져요. 네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혹시 엄마 아버지가 다 FM은 아니시지요? 네, 근데 조금 살짝. 조금 그거는 네. 아마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이 되신 걸 수도 있어요. 네네네. 우리 아이도 굉장히 자유분방해서요. 사회가 요렇게 하라고 해야 돼.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무절제는 에너지, 시간, 돈 그냥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를 조절하는 능력, 주의력 요거랑 네. 연관되는 부분 그리고 감각적으로 새로운 자극들을 좋아할 수 있어서요. 학습을 시킬 때 중요한 부분은 어머님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세요. 네. 반복 학습이 중요한데 반복은 얘한테 쥐약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차라리 이 친구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해도 시켜야 되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너 오늘은 여기 10개 문제가 있어. 몇 개 할 거야? 2개. 그럼 또 2개 후딱 해서 한 1초 만에 끝내서 할 수 있는 애 언니. 하나만 더 할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얘는 공부시킬 때 시간으로 공부시키면 안 되고 차라리 개수로 하세요. 네. 장수로.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꼭 보상 제도가 아니어도 돼요. 보상. 이거 하면 핸드폰 10분 더 늘려줄게. 요런 거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말고 그거 10분 끝나면 너는 무슨 시간을 갖고 싶어? 네네네네네. 그럼 핸드폰 5분. 그럼 5분 좀 오케이 좋아. 근데 다음에는 핸드폰 말고 다른 것도 있는지 혹시 너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결과물을 줘. 보상을 줘.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외부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이 안 내적 도상이 안 생겨서 행동력을 할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가 꼭 하셔야 되는 거는 구체적 칭찬을 꼭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떤 구체적 칭찬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들으려고 갖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어요. 거기부터 칭찬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왜 앉았어? 이러면서. 너 그리고 초등학생이잖아요. 이러면은 또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네. 이렇게 앉았네. 앉는 힘이 있네. 목소리 톤과 이렇게 조금 반 청소년 대하듯이. 맞아요. 네, 애기 취급하는 게 때론 엄마 안아줘 이럴 땐 애기 같으면서도 어떨 땐 또 되게 어른스러워지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앉았네. 너 이렇게 앉으니까 엄마 기분 되게 좋아. 요렇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엄마 얘기 들으려고 그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니까 기분 되게 좋네. 어머, 너 눈도 마주칠 줄 아네. 요렇게 정말 칭찬할 거리도 없는 건데 칭찬할 거리들. 네, 그런 식으로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나중에는 이거 양도 줄일 거예요. 네네. 네네네. 일단은 우리 아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에 의해서 그게 이 아이의 보상 심리 같은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엄마가 돈을 줄게, 핸드폰을 더 늘려줄게, 너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뭐 해줄게, 이런 방식을 좀 깰게요. 네, 구체적 칭찬을 하게 되면요,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네. 포커싱이 나의 힘으로 돌아가요. 느껴지시죠? 네. 앉았어, 너무 잘했어. 이거랑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 앉을 힘이 있는 친구네. 눈 마주치니까 집중력도 있는 아이네. 이거랑 눈 마주치는 거 잘했어. 너 대단해. 앞에 거. 너는 눈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앉아서 얘기도 들을 수 있네. 이거랑. 너무 눈 잘 마주쳤어. 잘했어. 이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어떻게 다르세요? 그냥 이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는 나는 이걸 할 줄 아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게 필요해요. 요거를 향상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작은 성취가 쌓여서 나에 대한 상도 되게 좋아질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기를 할 건데 네. 방법은 행동 플러스 엄마의 감정이나 잘했어,
오, 할 수 있네. 해냈네. 이 말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발달상 이제 자기 중심성을 조금 벗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근데 아직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네. 정서 발달 그 부분도 필요해서 놀이 치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친구들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까는 조금 의구심은 들어요. 있을 능력이 있는 친구일 것도 같아요. 네, 사실 네. 친구들 관계에서는 네. 잘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가족 네. 내랑 네.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랑 네. 행동이 또 완전 다르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옆이에요. 바로 학교도 옆이에요? 전학도 안 갔고 그 전학도 안 친구들이랑 갔고? 네, 반도 그대로고 오. 태권도도 아직 그대로 다녀요. 정말 오. 아파트만 옮겼어요. 그래요? 저희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치. 아이 네. 그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오. 바로 옆으로 갔거든요. 와, 정말 아이를 위하는 아니 오. 반성 지금 너무 반성. 아니 너무 잘하셨는데요. 근데도 이제 그 단지 내에서 맨날 뭐 저녁 7시가 돼도 들어와 해도 안 들어오다가 이제는 그냥 끝나면 그냥 바로 집에 와서 그게 이제 아이는 그 단지 내에서 어울리던 아이들이 자기 아파트까지 안 오니까 그치. 그 이사한 게 싫은 거지. 사실은 뭐 그 친구들은 아주 주말에 같이 뭐 룸카페 가서 놀고 같이 떡볶이 먹고 오고 도서관 갔다 오고 오. 자전거 타고 오고 다 오.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다 하는데 음. 이제 그 집에서 네. 이제 거의 자기 6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 때부터 계속 지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네네네네. 조금 그렇구나. 내 환경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 누구랑 있나요? 지금 하람이요? 평소에? 네. 제가 일이 8시에 끝나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는 5시 반에 태권도에서 오면 혼자 있거나 이제 남편이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밥을 주고 운동을 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들어가는 거죠, 집에. 아, 그런 그러면은 식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학교 끝나고 와서 태권도를 바로 가요? 내 학교 끝나고 태권도를 바로 가서 태권도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아, 그럼 집에 오면 5시 반. 네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은 약 1시간? 네네. 아, 길진 않네요. 네, 길지는 않아요. 아, 네네네네네. 혹시 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어.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오, 더 일일. 늦게까지 일을 한 게 2달밖에 안 돼가지고 네네네. 그 전에는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네네. 혹시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럼 그 네네. 부분은 염려가 안 되고 네. 그리고 태권도에서 친구들하고도 놀고도 오네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해서요. 근데 하람이는 특히 뭔가 의견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정서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감정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방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가는 순간 얘랑은 대화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에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가 이성적으로 얘기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행동 수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네. 하지만 타인과 내 감정에 대해서 교류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친밀감 능력도 있고, 그런데 뭔가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뭔가를 할 때 주변에서 오는 피드백과 인정, 그게 되게 중요해서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성취감,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와, 혼자 앉아서 밥 먹네, 이런 것도 다 칭찬이거든요. 그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보셨을 때 조금 주의력도 낮은 것 같고 일상생활도 조금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낮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네네. 그리고 현실과 타협도 좀 잘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도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네. 저도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근데 저는 좀 유년 시절이 아팠어가지고
근데 뭔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 결과지도 그렇고 그 따뜻한 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아빠를 닮은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그걸 좀 갈구하는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좀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닮고 좀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좀 그 부분이 힘드셨어요? 네,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을 줬는데 그러지 않았던 경험도 있으셨어요? 네, 좀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저는 준다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이제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항상 있었었어요. 좀 유년 시절에. 그래서 좀 저희 아이는 안 그랬으면 했는데 좀 그거마저도 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 영향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그게 좀 마음이 저는 그러면 더 해줬어야 됐는데 아이가 안 원하는 그랬으면 만큼 좋겠으니까. 네, 아이가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엄마 현명한 거 아세요? 뭐가 현명하냐면 저학년 때 오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이 가능성이 되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높은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다만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 경험이 그랬던 건데 우리 하람이한테는 우리 엄마가 계시네요. 그걸 아는 엄마가. 되게 중요한 환경이거든요. 엄마 아빠라는 그 환경이. 그리고 보니까 아빠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아빠만의 방식은 있지만 의도라던가 우리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목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게 명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사랑주 두 분이 요게 똑같이 높은 거잖아요. 얼마나 쿵짝이 잘 맞을까?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여기야. 엄마 되게 독립적이셔.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해 막. 근데 우리 애는 엄마 나 잘했지 이러는데 혼자 하는 것도 됐어. 혼자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래.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똑같이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듦이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그럼 나는 어떤 말이 듣고 싶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시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애한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높은 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겠다. 왜냐? 서로 반대야. 예를 들어 아이가 여기였어요. 엄마가 막 이거 어때? 엄마 옷 어떤 게 예뻐? 그럼 엄마가 알아서 결정해. 이래. 그러면 서운해. 그쵸? 근데 엄마가 엄마가 이래갖고 좀 속상해. 그러면 그랬어? 엄마? 뭐 이래 애기가. 그러면 둘 다 높으니까 둘이 서로 그 부분을 채우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요 부분을 조금 키워줘야 돼 우리가.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네네. 오늘 아까 얘기할 때 게임 얘기할 때 한 3시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고작 1시간 10분 얘기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또 일주일 중에 4일만 하겠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해보는 거죠. 네. 안 됐어요. 네. 안 지켜졌어요. 뭐라고 네.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협상을 좀 해보지 않을까요? 다른 그치, 날짜를 맞아. 바꿔볼까? 그렇죠. 그러면은 5분을 더 늘려볼까?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방법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더 맞는 방법, 두 번째 방법 해볼까? 두 번째도 안 맞네? 그럼 세 번째 해볼까? 그러면서 또 애가 막 생각해. 엄마 봤어. 너 지금 생각하는 표정 엄마 봤어. 엄마 말 듣고 너도 생각하고 있구나. 얘기할 자세가 됐네. 요런 구체적 칭찬해줄 게 막 많겠죠. 그리고 방 청소할 때도 이 아이는 게임처럼 해주세요. 방 치워야지.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하면 어떡해. 우리는 이제 막 아침에 바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너 보니까 우리 아이만의 이 커튼이 이렇게 있어서 네, 비밀 네, 공간처럼 네. 저기에는 옷이 몇 개가 숨겨 있을까 막 이러면서 해보셨어요 이렇게? 네, 많이. 어. 아이고, 이걸 했는데. 네네네네네. 네, 근데 그냥 음. 나중에 칠 거야. 내가 나중에 치려고 쌓아둔 거야. 이렇게. 말이나 못하면 네. 말이나 못하면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방청소 잘 하셨나요? 아, 전 더 엉망이었죠. 그쵸 저는. 맞아요. 내 집 아니고 어찌됐든 그쵸. 나는 메인은 이제 부모님이 그쵸, 그쵸.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거 할 때 방청소는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 네. 방청소를 하면서 정리정돈하고 계획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워요. 방법을 배우는. 방법을 배워요. 네. 네네. 예를 들면 옷은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옷부터 치울까? 아니면 연필꽂이부터 해볼까? 어떤 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아이는 물어보는 거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네. 물어봐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좋아. 그럼 너는 연필꽂이를 해. 그럼 엄마는 이거 서랍을 정리할게. 이렇게 역할도 좀 나눠보시고 그래서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방청소는 조금 같이 해주시면 아이랑 뭐 미션 게임도 하실 수 있고 뒤적뒤적 야 이거 찾았어 이러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네. 거의 혼내면서 시켰던 것 같아요.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게 여기서 나왔잖아. 그치. 너가 이거 찾았잖아. 네. 보통 그렇게 그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네. 알지만 이 정신이 버떡 들어올 때 정신 차려 이제 같이 해볼까 이럴 때 한 번씩 하고 어떻게 안 혼낼 순 없지만 방법을 알면 그래도 내가 컨디션이 괜찮고 아이랑 이렇게 해볼 수 있을 때 방법들을 2개 알았던 거랑 3개 4개 아는 거랑 또 다르니까 네네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한번 체킹을 해보시라고 갖고 와봤는데 네네 우리 아이가 혹시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는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네. 뛰어다니는 걸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행동이 빠르고, 행동 양이 많고. 두 가지 정도? 네, 네. 이거를 한 이유가 네. 그 아까 주의력 검사에서도 그렇고 네.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주의력 부분에서 네, 네.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준보다는 적게 나오기는 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기질상 네. 가만히 있기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친구라서 네, 맞아요. 네네 그 에너지를 충분히 쓰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어디 못 나가서 집에만 있었다. 그러면은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입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이 아이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더 양이 많아질 수도 있어서 특히 비 오는 날이거나 그러니까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는 날은 방법은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놀이를 한다거나. 네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핸드폰이나 매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게 작은 성취감 경험하게 하기, 네.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그리고 그 밥 먹는 환경 바꾸기, 네. 네, 식탁으로 바꾸기, 그리고 아침에 핸드폰 보는 루틴 깨기. 네, 그거 부분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양육 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취. 어떤 거? 성취를 제가- 성취. 이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네네네. 첫 번째로 볼 게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를 네. 통해서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관계 되게 좋으신데요. 좋게 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계시고, 엄마가 생각할 때 나와 그래도 우리 아이는 사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이도 나쁘지는 그렇고.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잔소리. 우리 아이가 한 번에 움직여주면 잔소리가 없겠지요. 그쵸. 그게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요. 부모만 100% 없어요. 맞아요. 네, 그쵸.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줬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요만큼이 아니 요만큼이라도 되돌아오면 내가 만족하겠는데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안 와. 그럼 나도 막
거절감 느끼고 막 그래요. 부모도 사람이라 거절감을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한두 번 해서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을 수밖에는 없는데,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생각할 때 네. 내 감정적인 것 같고 목소리 맞아요. 톤이 올라지고 꼭 굳이 매를 때리지는 않아도 맞아요. 내가 말로 얘를 때리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고 나면 또 속상해. 맞아요. 미안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잘해야지. 뒤에서 막 이렇게 울고 혼자. 그죠? 자는 애 막 머리 쓰다듬고 있고. 앞에서는 안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후회해. 근데 나도 맞아요. 내 감정이 이런 걸 어떡해. 아, 우리 잘- 어머님도 섬세하신 거세요. 섬세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 일관적으로 애를 키우래요. 아, 너무 그죠? 너무 어려워요. 그죠? AI 아닌데요? 일관적이 아니면 어때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비일관적인 거 우리가 말할 때는 비일관성이 이상적이면 좋겠지요. 네. 근데 비일관성이 높다라고 볼 때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신가? 지금? 조금 네. 양육 말고도. 네, 조금 네. 요즘에 조금 네. 좀 심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이직을 하고 나서 좀 아. 거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고 네네네네네. 네, 잠 수면도 많이 조금 질도 떨어지고 네. 좀 그랬어가지고 이렇게 아, 지금 좀, 네네네. 네. 아, 뭐냐면, 내가 지금 편안하고 여유로우면 일관성을 갖기 쉬워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할 게 많고 몸이 힘들면 짜증부터 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지금 엄마의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네. 네.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일단 엄마가 안정돼야 되고 심리적으로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은 엄마가 비일관적이실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다. 일단 엄마부터 먹여 살리고 엄마부터 쉬게 하는 게 먼저겠구나. 주변에 도와줄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주말에라도 꼭 주말에 새 식구가 꼭 같이 보내라는 법은 없으니 네. 엄마 혼자만의 시간 저 주말에도 제가 하루 일을 해가지고 하루는 일을 하시고 네, 온 일요일에만 쉬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제 시간이 없어요. 그럼 거의-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죠? 이 화를 어떻게 푸시죠? 치워! 애기한테 신랑한테도 그렇고 신랑한테도 우리 가족한테 고양이들한테도 고양이들한테도 내려가라고 우리 엄마는 가족이 제일 안전하신가 보다. 네, 맞아요. 신랑도 되게 안전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승질을 부릴 수 있다는 거는 제일 안전한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해도 괜찮다는 걸,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존재고, 자원이 있다, 어머님. 아, 네. 가족이. 네, 맞아요. 이 시국에 가족이 1번인데. 그렇구나. 근데 그 방법은 안 좋죠. 네. 싫으실 것 같은데, 네, 안 저도- 좋고를 떠나서. 저도 하면서도 너무 더 스트레스 받고 그쵸, 싫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럼 그 방법은 또 아까 우리 연습한 대로 엄마랑 안 맞네. 네네네. 우리 가족이 제일 안전한 건 알겠지만 엄마가 그 방법이 내가 용납이 되지 않네요. 맞아요. 네네.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쉬고 싶으세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혼자 많아요. 있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오케이. 진짜 쉬고 네.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려워가지고 왜? 이제 아이가 놀러 네. 나가도 네. 고양이들이 2마리가 있어요. 아.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이제 애착이 조금 형성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강아지들이 쫓아다니듯이 쫓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 가면 네 오줌만 싸도 문 열어라 네. 울고 아이고. 항상 좀 그런 남편도 항상 찾는 저를 찾고 아이도 항상 저를 찾고 항상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는 네 그게 있어서 그렇구나. 그럼 혹시 집에 네. 화장실과 방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화장실 옆에 바로 네, 맞아요. 화장실이 2개라서 뭐 안방이 맞아 붙어 안방에 있고 화장실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혼자 계시는 거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때요? 고양이들이 계속 울어요. 엄마를 찾아. 네. 아. 네, 계속 울고 근데 하나미가 여기 문이 안 잠겨요. 어. 하나미가 계속 문을 열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네. 그럼 그 공간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네. 않네. 그러면 일단 고양이들만 있어도 괜찮으세요? 고양이들을 내쫓을 순 없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네. 나가면은 어머님이 이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널브러질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집에 고양이 2마리만 있는 거는 널브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널브러질 수는 쉽게 있죠.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 단어를 쓸게요. 네, 네. 네. 그러면 아빠랑 하람이랑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는 아빠가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토요일에 이미 제가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하루 종일 이제 아빠랑? 남편과 보내요. 아, 오케이.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좋아요. 네. 제 방법을 듣고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렇게 쉬고 싶으세요? 사실 많이 쉬고 싶죠. 솔직한 마음이다 진짜. 많이 쉬고 솔직하지. 싶은데, 네. 솔직하지 맞아요. 많이 쉬고 맞아. 싶은데 음. 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한 번. 네. 좋아요. 그럼 엄마가 한 번 갖고 아빠가 2번 가질까요? 제가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찾아보기로 해요.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아직은 그거를 좀 못 찾았어요. 못 찾으셨어요. 네. 그런데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나절이라도 네. 아빠랑 하람이랑 없는 그냥 고요한 집에서 있고 싶다. 네, 맞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엄마가 한 번 하면 아빠는 주말에 또 애를 썼기 때문에 네. 아빠한테도 원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빠가. 괜찮다고는 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쉬었잖아, 너가 쉬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가족이고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해주는데 제가 미안해요. 미안해서. 네, 제가 네네네네. 미안해요. 왜냐면은 진이 빠져하는 게 보이고 저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걸 제가 혼자 하면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엄마 마음이.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의 네. 노력을 알아주시네요. 그쵸. 근데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게 보이니까 세상에. 그거를 강요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오히려 네. 그게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계속 네네네네. 걱정하게 되고 네. 어디 갔어? 뭐 전화를 계속 하게 되고 뭐 하는 거야? 괜찮아? 뭐 계속 확인하게 되고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냥 집에서 내가 같이 그게 더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좀 쉬고는 싶지만 네. 이제 마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렇구나. 네. 그럼 집안일로 가야지. 집안일로 갈게요. 네. 네네. 남편이나 뭐나 내가 하나라도 덜어지면 조금 편안할 것 같아요. 혹시 아침밥만 차려줘도 괜찮다거나 혹은 뭐 집안일에서 뭔가를 조금만 해주면 내가 조금은 자유로울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요즘에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아빠 진짜 뭔가를 깨달으셨나 보다. 네, 요즘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사실. 오, 그렇구나. 그냥 빨래통에 빨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오. 아이가 벗어놓은 거는 근데 네. 아이가 하도록 하는데 네. 이제 아이가 그걸 안 해놓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그거를 아이가 하도록 남편도 냅둬요. 음.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면 이제 빨래가 이제 네. 여자이다 보니까 네, 자기가 네, 옷을 네, 네. 다 골라요. 네네네. 옷장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상태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좀 바뀌어도 정말 마음은 좀 스트레스는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빨래통에 넣는 게 네네네. 어려운 게 아닌데 그치. 정말 세 걸음만 걸으면 저기 빨래통이 그치. 있는데 맞아. 왜 이걸 안 넣어놓을까? 맞아요. 자꾸 이제 저도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빨래통 옮기자 방으로. 가깝게. 네네네. 아예 방에. 네네네네.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일단 1차적으로 인내력이라던가 성취감을 느끼려면 같이 해줘야 돼. 지금은. 네네네네. 넣었으면은 같이 넣자고 하고 이렇게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아빠가 지금 현재 그래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혼자 나갈 수 없고 집안일도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네. 엄마 마음도 안 불편하고 네. 하지만 내 스트레스는 조금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1번, 그게 1번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관계를 떠나서 엄마가 엄마 스스로를 힘들게 해서요.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되거든요. 근데 누가 너 그 애기한테 소리 질렀으니까는 미안해 해야지 하지 않는데 엄마가 자꾸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찾아가. 죄책감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울어도 되나요? 죄송해요. 아이, 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는 게 죄책감이거든요. 많이 닮았어요. 저희 딸이랑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서 조금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안 키우고 싶은데 계속 이제 더 몰아간 건 아닐까 아이를 오히려 그쪽으로 결과지를 보니까 제가 더 몰아간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쪽으로 저랑 닮도록 위로 더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자꾸 해주면 더 그런 건 아닐까 좀 엄격하게 하고 했는데 네.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보시니까 네. 지금도 막 엄마 탓을 막 하시네. 너무 애쓰고 잘 키우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하람이 아까 보면 10분, 20분 어른들 얘기하는데 얘 분별력도 있어요. 네. 정말 분별력도 없고 정말 저기에 쓰면 그 의자에 그렇게 못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을 보니까 내가 좀 참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라도 딱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하는 거 보면 분별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더 엄마가 그냥 이미 느끼신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하면 오히려 채워줘야 되겠다. 그 부분을 스스로 깨우쳐졌어요, 지금. 그쵸? 네,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뭔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행동이 네.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네. 했으면 좋겠는 행동까지 안내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 빨래통을 해야 된다. 엄마는 보니까 빨래통을 방에다 넣으면 너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은 이게 있고 2번 방법은 뭔지 너도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아이도 해줄 수 있게. 근데 단 절대 안 되는 거 있어요. 핸드폰을 갖고 딜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우리는 안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딜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3번은 없어. 여기서 네가 고를 수 있는 건 1번과 2번만 있네. 그리고 집에서 역할 주세요. 아이한테 역할을 왜냐면 애기처럼 조금 어떨 때는 그냥 언어가 되니까는 9살이면 이 정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서도 맞아요. 대우는 좀 애기처럼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초등학생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친구 관계도 중요한데요. 가족 안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소속감을 느끼냐.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해요. 그러면 활동량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은 종이 담당 이렇게 담당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안일을 너무 많이 주시면 버겁지만 밥 같은 거 저녁 식사 주말에 같이 먹을 때 네. 숟가락 좀 놔줘. 너가 놔줘서 엄마가 너무 편안해서 고마워. 이 숟갈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너가 놔주니까 더 맛있어.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엄마 건 엄마가 뭐라고? 엄마 건 엄마가 나야지 이걸 왜 나한테 시켜? 그렇지. 좀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아유, 근데 그 네. 말에 엄마가 귀뚱으로 들으셔야 돼. 아 그래요? 네, 그런 말은 귀뚱. 그치. 근데 네가 놔주니까 엄마 더 되게 행복하다. 선물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를 시켰는데 긍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한 번 했어. 그래서 칭찬을 받았네요. 근데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했어. 그러면 귀뚱으로 들으셔야 돼요. 무시하기. 무시하기인데 얘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무시하기. 네. 근데 긍정적인 행동을 뭘 했어. 그럼 바로 반응. 네네. 지금은 그렇게. 네네네. 그렇게. 부정적인 걸 하면 그냥 무시하고 네. 긍정적인 걸 하면
피드백을 바로 바로 바로. 근데 또 안 좋은 행동을 또 이어서 또 했어. 그러면은 무시하기. 귀등으로 듣기, 눈 감기. 그랬는데 또 뭔가 좋은 행동을 했어. 그럼 또 바로 반응하기. 네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고 네. 문제 행동을 내가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하니까 그 방법은 조금 엄마가 화가 나. 엄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대처 방법까지 안내해주기. 네. 네네네. 네. 하지만 그래 알았어 안 할게. 그럼 어쩌라고? 방법을 모르는데 나는? 네네. 그래서 대처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뛰지 마. 그럼 어떻게 다니란 얘기지? 난 뛰는 거밖에 못 하는데. 걸어 다녀. 걸어 다니라고. 빨래통을 방에다 놓을 테니 여기다 넣으라고. 이렇게 같이 방법도 찾으면서 해나갈 수 있게끔 방법적인 요소들을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